러시아에서 강력한 카리스마와 위험있는 터프가이로 알려진 절대 권력자 블라디미르 푸틴. 숨막히는 권력 투쟁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4번의 대통령 임기를 한 그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당황케 하는 아주 단호박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오늘은 비둘기도 경례한다는 이 상남자 푸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독재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자국 내에서는 나름 지지도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락 추세긴 하지만요.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푸틴은 소련의 정보기관인 KGB의 첩보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던 시기에 첩보원들의 모습에 사로잡혀 도전하였는데 막상 발탁되고 나니 전화받는 업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푸틴은 걸을 때 오른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왼손만 흔드는 특이한 습관이 있습니다. KGB 요원 때 받았던 훈련이 아직까지 몸에 배어있는 것인데 적과 마주했을 때 최대한 빨리 총을 뽑기 위해 오른손은 몸속에 품은 총기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트럼프의 보디가드는 손가락을 만지는 모습이지만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오른손을 안쪽 주머니와 근접하게 고정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지각대장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큰 외교적 결례이지만 그는 별로 개의치 않아 하죠. 원래 게을러 그런 것인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는 의도인지 의견도 분분합니다. 2014년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는 4시간 15분을 늦었고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때는 4시간, 일본의 아베 총리 때는 3시간을 지각하였는데요. 이러한 그의 지각은 주로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일수록 지각하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오후 1시 35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푸틴이 바이든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각 이외에도 몇 가지 외교적 결례가 있는데 아베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펜 세우기에 열중하다가 급기야 펜이 세워진 것을 보고 다급히 펜을 집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개를 싫어하던 그녀 앞에 대형견 코니를 풀어놓아 비판이 쏟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흐르고 푸틴은 메르켈 총리에게 잘해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매체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푸틴의 재산이 대략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에 의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그의 재산은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제1부자 빌 게이츠의 101조 원의 금액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비밀 공전으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관저가 푸틴의 것으로 추정되며 이 또한 정부의 불법 자금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푸틴하면 무엇보다 그의 카리스마와 위험있는 모습이 유명한데요. 그의 단호한 말과 행동은 보는 이도 긴장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Почему здесь-то забегали все как тараканы перед самым моим приездом? Почему раньше здесь не было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пособны были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я? Я не вижу вашей подписи. Идите, пишите. Идите ко мне. 이러한 그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피아노 치는 푸틴, 노래하는 푸틴과 같이 친근한 면모도 보이곤 하였습니다. 그의 어릴 적 시절을 보자면 두 아들을 잃고 지옥 같았던 전장에서 살아남은 푸틴의 부모님은 나이 40이 넘어서 세 번째 아들을 한 명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또래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크고 작은 비행을 저지르던 비행 청소년이었으며 그의 학교생활 또한 순탄치 않았으나 부모의 꾸준하고 완벽한 가정교육 덕분에 푸틴은 고학년 시절부터 모범적인 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KGB 요원 출신답게 어려서부터 무술에 관심을 가져 유도와 레슬링을 배합한 삼보라는 운동을 연마했습니다.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무술 연마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러한 그의 노력이 후에 KGB 입단의 발판이 되죠. 1975년부터 푸틴은 15년간 KGB에서 외국정보 담당관으로 일하며 르드밀라 푸티나와 결혼을 하여 2명의 딸을 낳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연방이 성립되자 푸틴도 이제 KGB 현역에서 물러나 정치판에 제대로 뛰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이 된 아나톨리 소브차크의 보좌관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하였고 1994년에는 수석 부시장, 1999년에는 러시아의 총리로 임명되면서 빠르게 그의 입지를 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푸틴은 부패 척결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스크바에까지 알려지게 만들었죠. 그의 대통령 장기 집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자 총리였던 푸틴은 그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됩니다. 이미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의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던 시기라 이듬해 53%의 득표를 얻으면서 러시아 제3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가 푸틴의 정책하에 경제 회복을 이루기 시작하자 국민의 지지는 더욱 들끓었습니다. 급기야 2004년에는 71%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게 되죠. 2008년 푸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여러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푸틴을 이어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푸틴은 총리로 임명되는데 사실 대통령 3선 연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푸틴이 잠깐 자리를 비켜준 꼴이었죠. 메드베데프가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역시 푸틴은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고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63%의 득표율로 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또한 메드베데프 시절 때 대통령 임기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그의 장기 집권은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번외로 2011년 총선에서 푸틴의 정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득표율이 140%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푸틴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불곰들도 산에서 내려와서 투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정선거가 상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디도스 공격, 투표함 바꿔치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세력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되어 버려 사회의 공포감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2018년 3월 18일 푸틴을 견제할 만한 강력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약 1억 900만 명의 유권자들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푸틴은 76.7%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사선에 성공,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총리 시절까지 포함해 사실상 24년간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2일 개헌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투표가 연기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개헌안이 통과되어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으며 푸틴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종신집권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죠. 최근에는 푸틴의 반대 세력으로 알렉세이 나발니의 행보가 이슈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사기꾼과 도둑놈들의 정당이라고 부르며 푸틴의 온갖 비리와 부패를 밝혀내고 세상에 공개하고 있죠. 영상에 나온 푸틴의 어마어마한 비밀 궁전 또한 나발니가 체포되기 전에 미리 녹화하여 폭로한 것인데 이러한 나발니의 행보가 계속되자 암살 공격과 같이 나발니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2020년 8월 20일 나발니는 공항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기내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비상착륙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죠. 검사 결과 독극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에게서 치명적인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알려져 한동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말 표정을 보면 신 말고는 아무도 나를 무릎 꿇릴 수 없다 라고 말할 것 같은 상남자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